몇 호부터 몇 호까지 어떻게 임대가 되어 있다라고 파일처를 가지고 오셨는데 막 계약서를 그냥 다 보여주신 거예요. 101호는 얼마, 102호는 얼마, 103호는 얼마 하고 공인중개사분이 호실별로 잘 기재를 했는데 요 계약서가 전부 다 위조된 계약서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지주입니다. 찌주! 전셋집을 처음 구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전세 대출을 받을 건지 말 건지, 어떤 상품을 이용할 건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품별로, 은행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상하는 대출금이 있으면 반대로 필요 자금, 내 현금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가를 같이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 순위도 꼭 한 번씩 체크해 주셔야 돼요.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위치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내부가 이제 조금 작아도 되니까 햇볕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매겨보고요. 집을 둘러보면서 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비교해가면서 집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집을 볼 때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집을 보실 건데요. 어떤 대출을 받을 건지, 보증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조건들에 맞추고 싶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손품이라고 하죠. 이 건물의 매매가, 융자, 총보증금, 내부 상태 같은 거를 먼저 파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20, 30개 보고 하나하나 안정성을 따질 바에 안전한 집들 중에서 마음에 맞는 집들만 고르면 되니까 훨씬 시간도 단축될 거고 에너지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계약하고 싶은 집이 생겼습니다. 어떤 걸 확인해야 되나요? 전세 사고 나는 유형 중에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하면요, 깡통 전세라고 들어보셨어요? 탕탕 비어있다는 거죠. 융자라든지 보증금이 꽉 차 있어서 돈을 돌려주기 어려운 위험한 집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 요약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람도 개인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건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재지, 면적, 건물의 용도, 층수, 구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갑구랑 을구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에요.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면 결국 누가 주인인가 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의 이름, 주민번호, 앞번호, 주소 같은 것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을구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융자를 여기에서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여기 을구에 근저당권 얼마 어떤 은행이 언제 잡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세권,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거랑은 달라요. 전세권 설정을 한 세입자가 있다면 요 을구에도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볼 때 결국에 을구만 보면 되네요? 융자? 아닙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요. 예를 들어 가등기, 이 건물을 사기로 예약한 사람이 있다. 또 가압류, 돈을 못 갚았을 때 압류를 걸잖아요. 그 가압류가 을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갑구에 나와 있어요. 세입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알아요? 이미 경매에 넘어간 거 아닌가요? 할 때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지금 당장 이런 표시가 없다면 경매 진행 중인 건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어서 선순위 보증금, 즉 건물의 총 보증금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처럼 이 한 호실에 주인이 한 명 있는 거랑 다가구, 다중주택처럼 건물 하나를 주인 한 명이 통째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이 건물 전체적으로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얼마에 들어가 있는가를 파악해 주셔야 되죠. 임대인에게 구두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주인분한테 전입세대 열람원이랑 확정일자 부여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건물에 몇 명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서류를 떼주실 수가 있어요. 이어서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지만 전세만 봐선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전세가가 적정한 보증금인지,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 비슷해서 또는 매매가보다 전세가 더 큰 일종의 역전세라고 합니다. 요렇게 진짜 깡통 건물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 시세도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파트라면 아파트 실거래가 또는 호가들이 있을 거고요. 빌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에 실거래나 호가가 없더라도 우리 건물 인근에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높이, 그리고 비슷한 준공연도 사례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안정성을 어떻게 따질 수가 있죠? 방금 확인했던 건물의 융자, 이제 대출이죠. 또는 총
실보증금 이렇게 두 가지가 건물 매매가의 70%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치예요. 왜 70%냐면요. 만약에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못 내서 또는 세입자 보증금을 못 돌려줘가지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때 유찰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떨어지는 1회가 약 20% 정도거든요. 세금이라든지 부수적인 돈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대출 가심사를 먼저 넣으실 수가 있어요. 집에 등기만 가지고도 대략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이 건물은 대출 안 나오겠는데요. 혹은 보증금을 조금 낮춰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증금이 1억이라면 7,500까지만 나올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전세로 보증금 7,500에 월세 뭐 10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좀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증보험 말씀을 드릴게요. 보증보험을 받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면 내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집의 공시가의 126%에서 최대 140% 정도로 예상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요렇게 안심전세 앱이 있어요. 이 안에서 건물의 시세 조회할 수 있고요. 집주인 조회도 할 수 있어요. 집주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으면 세금 체납을 했다든지 보증금지 이력,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찌쭈!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다른 손님들한테 뺏기지 않게 찜꽁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계약 역시도 계약의 종류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맞는지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 파기됐을 때 이루어지는 조치까지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 이제 저는 공인중개사만 믿으면 될까요? 아니요, 큰일 날 소리. 중개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집 계약을 진행해준, 나에게 집을 보여준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무실을 또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V월드라는 곳에서도 대표 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도 체크해 주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동산 사무실에 오셔서 반드시 벽에 어딘가에 걸려 있어요. 자격증이요. 등기와 이어서 이번에는 건축물 대장도 확인을 합니다.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용도, 층별 면적, 간단한 소유주 내역, 그리고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이러한 건물의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이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야. 이걸 어디서 확인하느냐면 여기 위반 건축물 노란색 박스가 있어요.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내가 계약하는 이 건물 또는 그 해당 층의 위반 내역이 들어가 있으면 대출 심사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전세 대출을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저는 위반이어도 상관이 없고 상가 사무실이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전세를 들어가셨어요.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못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 역시 현금으로 이 집에 들어갔었어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안 구해져요. 마찬가지로 이 1억 얼마의 현금이 똑같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처럼 전세 계약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요하는 이 시기에는 더욱더 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전세 대출이 안 나올 때, 또는 위반 건축물일 때, 또는 용도가 맞지 않을 때에는 내가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만기가 돼서 나올 때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소유자, 대리인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신분증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화로 또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1382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정부 24에서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대리인분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식이냐? 신분 도용을 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 척 하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인인 척 하는 경우. 건물에 세입자분도 계셨어요. 이 집에 월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집주인인 척하고 전세를 받아서 전세금을 들고 튄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첫 번째, 위임장이에요. 이 위임장에는 누가 누구한테 위임을 한
위임하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언제 위임을 했는가, 이 안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을 거예요. 인감증명서랑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인지 본인이 뗀 게 맞는지도 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장 쉬우면서 정확한 방법이에요. 이 집주인과 다시 한번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계약하려는 사람인데요. 저희 몇 호,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세 얼마로 계약 들어가는 거고, 지금 나와 계신 대리인분 누구누구 맞으신가요? 까지 금액이나 기간에 대한 중요 부분, 그리고 이 대리권을 수여한 게 맞는지에 대한 통화 녹음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자, 또 하나의 주의점이에요. 현금 거래하지 마세요. 우리 요즘에 인터넷 뱅킹 얼마나 쉬워졌어요. 핸드폰으로 보증금 다 보내실 수 있고 한도 다 늘리실 수 있잖아요. 나중 가서 증거 있냐?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현금 거래를 피해 주시고요. 선순위 확인하는 건데요. 이걸 생각보다 하기 귀찮아 하시거나 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계약하시는 전세 세입자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계약하는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복센터 다 같은 곳인데요. 여기 가셔서 전입세대 열람원 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렇게 두 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무서 가셔서 이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확인을 같이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전세 계약할 때 꼭 넣어주셨으면 하는 특약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근저당권 등 추가 등기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입주를 한다고 해서 잔금을 한다고 해서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밤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명확하게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라고 명시를 해둡니다. 두 번째, 본 계약은 전세자금 대출로 진행하며 건축물상의 문제로 대출 승인 불가 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지금 가로상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건물상의 문제, 건물 때문에 융자가 많아서 아니면 위반 건축물이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액을 반환해달라 라는 건데, 필요에 따라서 생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례냐,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출 여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경우 생략해주시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이고, 세 번째로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요거는 나 보증보험 무조건 꼭 필요하다 라는 분이실 경우에는 요런 특약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마지막 5번,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조금 더 강경하게 들어가면 새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 새 집주인이 보증보험 유지가 안 된다면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제가 여기 아래에 예시에다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약도 다 끝났는데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임대인이 몇 호부터 몇 호까지 어떻게 임대가 되어 있다라고 파일처를 가지고 오셨는데 막 계약서를 그냥 다 보여주신 거예요. 101호는 얼마, 102호는 얼마, 103호는 얼마 하고 고객중개사분이 호실별로 잘 기재를 했는데 요 계약서가 전부 다 위조된 계약서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있더라도 계약서만 믿지 마시고 제대로 된 서류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주셔야 돼요. 이 전입신고라는 건 대항력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하루에 2중, 3중, 10중으로 전세를 받는 그러한 사기 사례들도 또 있었습니다. 꼭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에는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돈이 분배가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사하는 날에도 확인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하게 또 등기예요. 우리 지금 등기 몇 번째죠? 3번째예요. 첫 번째,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 날이 다르다는 가정하에 계약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주 날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융자가 생긴 게 없는지, 전세입자 전출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집이 공실이라고 아예 아무도 안 살고 있으면은 제가 바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전입신고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삿날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출 신고하면서 전입
전입신고. 어떤 걸 수리하기로 했으면은 특약 이행됐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제 입주를 들어가니까 중개보수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원칙적으로는 계약날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근데 협의를 할 수 있어요. 잔금 들어가는 날까지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이사 집 들어갈 때 그때 중개보수 드려도 될까요? 사전 양해를 구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중개보수는 얼마나 하죠? 바로 인터넷에 중개보수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 칸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되는데요. 전세 1억이다 하면 30만 원 이고요. 부가세 별도 2억일 때는 60만원, 전세 3억일 때는 90만원. 현금 영수증 가능해요. 저는 계약 만기에 맞춰서 나가고 싶은데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몇 달 전까지 퇴실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들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계약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만기 2~3달 전에 임대인에게 만기에 맞춰서 퇴실을 하겠다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좋고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바로 이때 보증보험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기 전에 내가 나가겠다고도 통보도 하셨고요. 내용 증명도 다 보내셨으면 보증보험 절차에 맞춰서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내 이사 일정에 맞게끔 움직여 주실 수가 있어요.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 내가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경우, 제가 이미 다른 집을 구했는데 여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이럴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빠지게 되잖아요. 전입신고가 빠지면 대항력도 같이 사라집니다. 내 대항력을 유지를 하면서 짐을 옮기기 위해서 이 건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계속 확인했었던 그 등기부 등본에도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걸 누구나 다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오늘 집주인 확인하는 방법, 건물의 매매가, 시세도 체크해야 되고요. 방어할 수 있는 특약도 말씀드렸어요. 찌쭈!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법이 조금 더 강화가 됐어요.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있고요. 일종의 체크리스트의 개념으로 확인설명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이렇게 임차인이 직접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되어 있고요. 최우선 변제금, 이제 소액 임차인에 한해서 얼만큼의 보증금까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집 시설에 대한 대략적인 상태도 아실 수가 있고요. 맨 뒤쪽에는 중개보수 금액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이 확인설명서 하나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공인중개사분과 좋은 인연 되셔서 안전한 전세 계약 되세요. 그럼 안녕!